뇌는 만들 필요가 있다. 지속적인,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박자 얘기입니다. 지속적인 박자의 모델, 그러니까 어떤 틀, 스키마를 만들 필요가 있다. 뭐 하도록? 우리가 알도록. 언제 그 뮤지션이 순응하지 않는지, 그것에. 여기서 말하는 it은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지속적 박자. 그래서 우리는 뮤지션이 언제 그것을 따르지 않는지 알기 위해 지속적 박자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죠. 여러분, 코미디라는 게 어느 타이밍에서 웃긴 겁니까? 어떤 사건에서 우리가 예상한 바를 벗어날 때 그 의외성에서 웃긴 거고, 음악도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게 어떤 주어진 진행에서 갑자기 우리가 예상치 못한 다른 방향으로 곡이 전개될 때 이제 거기서 감동을 얻는 건데, 여기에 지금 전제가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음악의 박자나 리듬이 이렇게 전개되어야 한다라는 기본적인 틀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도 이미 그 틀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이 음악이 이렇게 전개될 것이란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라는 거를 미리 예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뮤지션이 근데 어느 지점에선가 그 예상을 벗어날 때, 의외의 방향으로 곡을 전개할 때 우리가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쿵짝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쿵짝, 쿵짝, 쿵짝 이러다가 그럼 짝이겠네? 라고 우리의 그 뇌가, 스키마가 짝이 나오겠네? 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다시 쿵 다음에 짝 이러면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감동을 받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받으려면은 뮤지션이 언제 이걸 벗어나는지, 어기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그 전에 뮤지션이 어기고 있는 그 질서가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지속적인 박자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 멜로디의 변화와도 비슷하대요. 우리는 가질 필요가 있대. 정신적 재현물을. 이 정신적 재현물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면 사실상 얘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도레미파솔라시도라도 알아야지. 하다못해 뭐 도미솔, 뭐 화음, 뭐 이런 거라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멜로디가 나올 것 같은데라는 예상을 하다가 뮤지션이 그걸 비틀면 감동을 받는 거지. 그래서 뭐에 대한 정신적 재현물을 가지고 있냐? 하다못해 멜로디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리프레젠테이션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뭐 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 뭐를요? 일단 얘네 두 개 병렬이죠.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삽입이라서. 뭘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언제 뮤지션이 리버티를 테이크하고 있는지, 언제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거를 바꾸고 있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it은 뭐겠어요? 멜로디겠죠. 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멜로디에서 벗어나는지. 그래서 비슷하게 멜로디에서도 언제 뮤지션이
거기에 대한 정신적 재현물, 모델을 가져야 한다. 박자 추출. 박자 추출 뭔지 모르는 게 정상이야. 그게 뭐냐? 아는 거래. 박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우리가 그것이 발생하기를 예상하는지, 이런 거를 아는 게 박자 추출이래요. 이건 박자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박자 추출이란 것도 사실상 뭡니까? 얘네들이랑 거의 통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야말로 음악적 감상의 결정적 부분이래. 무엇이고 언제 발생을 예상하는지, 우리가 그런 이른바 박자 추출이 음악적 감정에서 중요하다더라. 음악은 의사소통을 한대, 우리랑. 감정적으로. 근데 뭘 통해서? 체계적인, 예상에 대한 체계적인 위반을 통해서 자기 메시지를 전달한대. 그러니까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게 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감정적인 음악의 메시지, 감동, 이런 걸 전달한대요. 그래서 음악은 예상에 대한 위반을 통해 어떤 정서적인 것을 전달한다. 이러한 위반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떤 영역에서건. 그러니까 뭐 음의 높이의 영역이건 리듬의 영역이건 템포의 영역이건 뭐 기타 등등, 꼭 박자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뭐든지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야? 그것은 일어나야만 해. 그래야 감동적인 음악이 돼. 이런 거 없으면, 아니 그럼 그걸 누가 들어? 그냥 구급차 삐뽀삐뽀 소리나 매한가지지.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영역에서건 일어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야? 음악이 감동을 주려면 반드시 발생해야만 한다. 그리고 뭐 요즘 원체 내신 시험이 어려워지는 추세니까 예전 같으면 설명 안 하는데 그냥 나온 김에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생각해보면 어느 영역에서건 일어날 수 있다. 일어나야만 한다. 이게 벗으로 연결될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뭐가 더 의미가 있어야 되냐면 어느 영역에서건 이라는 의미가 추가돼야 돼. 말하자면 although 같은 의미가 추가돼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없잖아. 그래서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선 이 정도로 설명드립니다. 얘가 앞쪽으로 이렇게 전치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they must occur로 돼 있으면 되게 이상해. 물론 원어민은 그 이 맥락상 그렇게 써도 알아듣지만 엄격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뭔가 좀 이상하다고. 하여튼 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는 건 애초에 막 만드는 게 아니죠. 조직화된 소리긴 해. 패턴과 뭐 이런 게 있어. 하지만 그 조직화는 뭘 포함하고 있어야 되냐? 예상되지 않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감동이 오니까. 안 그러면 그거 그냥 감정적으로 평평 밋밋하고 기계적인 거야. 그래서 음악은 예상되지 않는 소리의 조직화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감정적으로 봤을 때 밋밋하고 또 뭐였죠? 밋밋하고 기계적이다. 그리고 뭐 여기 살짝 말씀드리자면 중요한 것 같진 않습니다만 원래 명령문 이렇게 온 다음에 이거 해라 한 다음에 5월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우리 어렸을 때 뭐라고 배워요? 이거 해. 그렇지 않으면 어쩌고 저쩌고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요 문장에서는 앞쪽에 흔히 뭐뭐 해야 한다라고 배우는 have to가 왔단 말이야. 포함해야만 한다. 이게 명령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5월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이 되는 거예요. 포함해야 해. 포함해. 그렇지 않으면 평평하고 뭐라고? 기계적일 거야.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조직화는 그러니까 예외가 하나도 없이 너무 조직화만 딱딱 이루고 있으면 뭐 그래도 어쨌든 기술적으로만 보면 음악일 수는 있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거 누가 들어? 너무 뻔한 거야. 예외가 하나도 없어. 그럼 결국에 그건 무슨 음악일 거야? 이삐대 강조네요. 그건 음악인데 무슨 음악일 거야? 그 누구도 듣길 원하지 않는 음악일 거야. 중요한 건 아니긴 한데 뮤직이 원래 리슨 투 뒤쪽에 이렇게 있었겠죠. 근데 이삐댓 강조 때문에 저 이삐댓 사이에 중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막 과도한 조직화가 기술적으로 뭐 나름대로 뭐 악보도 있고 뭐 화음도 있고 뭐 뭐도 있고 막 코드 전개도 있어. 그래갖고 기술적으로 음악일 수도 있지만 듣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지. 뭐 감동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문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따로 쓰지 않고. 뇌의 모델은 뭘 예상해? 음악적 패턴을 예상하는데 이런 식으로 뇌가 음악적 패턴을 예상한다는 이 사실이 문장 전체로 다 받는 거예요. 그게 뭘 만들어내요? 감정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만들어내. 특히 뭐 했을 때? 어겼을 때. 뮤지션이 그 패턴을 어겼을 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음악적인 패턴을 어겨갖고 그 이모셔널 임팩트가 발생하게 하는 것이 음악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더 인게이징하게 만드는 거지. 이때 말하는 인게이징은 어트랙티브의 뜻입니다. 매력적으로 만드는 거래. 이런 예외가 위반이 없는 음악은 매력이 없는 거지. 이렇게 전체 내용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